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 투자를 공부하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할 건데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29년 10월에는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3분의 1이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월 29일 당대 최고의 주식시장 트레이더였던 제시 리버모어, 그의 아내 도로시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3분의 1이 사라지면서 월스트리트 투기꾼들 중에 자살했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시의 어머니 비명을 지르며 방 안에 숨어 있었고, 도로시와 아이들은 눈물을 그렁그렁한 채 제시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천재성과 행운이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에 도박을 걸었던 것이죠. 공매도에 배팅을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시 리버모어는 3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주식시장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됐던 그때 제시는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된 것이죠. 리버모어 가족이 이러한 성공을 자축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남자는 절망에 잠긴 채 뉴욕 거리를 방황합니다. 에이브러햄 저먼스키, 이 사람은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부동산 개발업자인데요. 그는 1920년대 말 주식시장이 폭등할 것이다, 여기에 크게 배팅을 합니다. 1929년 10월 주식이 폭락했을 때 제시 리버모어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에이브러햄 저먼스키는 파산했고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4년 후에 당시 1929년 대박을 쳤던 리버모어는 자신감에 넘쳤고 더 큰 배팅을 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빚을 지게 되고 결국 주식 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과 함께 수치심을 느낀 리버모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시기는 서로 달랐으나 저먼스키와 리버모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부자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자로 남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게는 릭 게린이라는 공동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맡길 매니저를 구할 때도 이 세 사람은 함께 면접을 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 번째 공동 투자자인 릭 게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릭은 그들 못지않게 똑똑했지만 서둘렀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1973년부터 74년까지 경기 하락 시기에 대출금을 사용해서 투자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릭은 2년 동안 주식시장이 70% 하락했고 결국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결국 게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주당 4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현재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구인 릭 게리는 사라졌죠. 제시 리버모어는 1929년 폭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렸지만 4년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 부자로 남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생존하는 것, 살아남는 일이 중요한 셈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초반에 공부할 때는 뭔가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량주를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투자 초반에 삼성전자 주식에 집중하면서 전체 수익률을 깎아 먹었지만 그래도 그 투자금을 잃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 ETF를 함께 투자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고 있습니다. 큰 수익률을 얻으면 물론 기쁠 겁니다. 하지만 1년에 10% 이상의 수익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연금 계좌를 통해서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은 점점 커지고 다가오는 노후를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란 것이 잘 모를 때는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 그리고 엄청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했지만 결국 몇 년 동안 저도 공부를 해 놓고 보니 실제 마음이 편안한 투자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투자 방법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원하는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란 책을 통해서 누구나 부자가 되어도 부자로 남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익률보단 안정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꼭 마인드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